지난 17일 YTN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시청자위원회. 2019년 YTN 방송을 총정리하는 이번 회의에서 시청자위원들은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내놨는데요. 보도 전문 채널의 생명과도 같은 신뢰도와 공정성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또 양극화 사회에서 YTN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새해 YTN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청자위원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켜보셨던 것, 그다음에 또 지적했던 일들 중에 또 잘 지켜졌던 일들, 또 잘 지켜지지 않았던 일들, 그다음에 전 분야에 걸쳐서 좀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따로 의제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자기 순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해줘도 좋겠습니다. YTN 시청자위원회 12월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YTN으로 돌아와 보면 1년 동안 지금 되돌아본다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한번 이렇게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한국언론재단하고 미디어미래연구소에서 평가하는 미디어 어워드 상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YTN이 올해 가장 공정한 미디어 1위, 가장 유용한 미디어 2위, 가장 신뢰받는 미디어 3위를 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각 부문별로 1단계 내지 2단계를 상승했더라고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언론 학회나 전문가들이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참 공정한 평가다 이렇게 평가가 돼서 제가 시청자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고 참 발전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은 24시간 뉴스 보도 전문 채널에서의 방송 매체의 생명이 뉴스 및 정보의 객관성이라든가 균형성, 비편향성 항목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평가들을 했다고 이렇게 여러 미디어에서 평가를 했더란 말이죠. YTN의 속성상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미디어 쪽에 OTT 시장 한 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청자와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를 보도 전문으로 하는 YTN에서는 가능할까? 향후 여러 가지 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그쪽으로 개편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생각을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다른 OTT와의 관련된 어떤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서 그런 것이 일부 좀 보완이 되는 안이 있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좀 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1년간에 제가 시청자위원회를 참석을 해보면서 이 지난 한 해는 YTN이 새로운 YTN으로서 시청자들과의 또 새로운 만남을 또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큰 개편도 있었고 특히 이제 진정성을 이제 추구하시면서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보도가 되어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YTN의 어떤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공정성과 선명성 사이에서의 상당히 좀 많은 밸런스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또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제가 전공으로 하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정책들이 정치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제시가 되는 그런 정책들이 많았는데 YTN의 전반적인 보도 자세는 제가 보기에는 중립적이었다. 앞으로 다가올 1년,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많은 정책들이 또 제시가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 여건이 이 세계 경제의 등락 또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여건도 많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텐데 세계 경제의 흐름을 조금 더 이렇게 잘 분석을 하시고 또
그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섭외를 하면서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청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는 기본적으로 내용이 크게 바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뉴스의 반복성을 극복해서 시청자들이 재밌고 흥미있게 뉴스를 보게 할 것인가. 이게 YTN이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퀴즈쇼 형식으로 진행한 것도 아주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영상이 저 스스로도 느낄 때, 저건 아까 나왔던 사진 또 나오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예를 들면 방향이 다른 방향에서 찍었다든지 뭔가 약간의 변화라도 주는 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같은 걸 계속 써먹네 이런 느낌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건 사소하지만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아무래도 법률가다 보니까 법률 뉴스는 그 용어 하나하나까지도 신경 써서 듣는데 가능하다면 과학은 과학 전문 기자, 의학은 의학 전문 기자, 법률은 법률 전문 기자가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전문가, 전공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방송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항상 이 세상이 곧 망할 것 같고 너무나 끔찍한 사고가 많고 너무 흉폭한 세상이고 뭐 정치 뉴스도 늘 싸우는 것만 보는데 가끔씩 뭐 그전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정말 감동적인 꿋꿋한 인생 역전 드라마 이런 걸 꼭 한 곡씩 넣어서 세상이 따뜻하다는 그런 아름다운 뉴스를 하나씩 꼭 양념처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도가 저는 가장 인상 깊었고요. 그때 이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이 언론이 정말 힘이 세고 위력적이다. 그리고 영향력이 크고 또 이제 국민들이 언론 보도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진 것. 그리고 이 뉴스 자체가 또 새로운 뉴스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언론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또 이 자사의 보도를 분석하는 그리고 타사의 이 전반적인 언론 방향을 진단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프로가 앞으로 더 생기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한 해였었고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올해 연말에 이 교수신문에서 올해 한자성어로 공명지조라는 한자성어를 발표를 해서 또 그게 좀 언론에서 보도가 되던데요. 이 교수신문이 좀 대중적이지 않은 신문인데 꼭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이런 걸 발표하면서 이렇게 좀 주목을 받게 되죠. 저는 YTN도 좀 이런 올해 또는 올해 한국인들이 좋아했던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서 발표하면 좋지 않을까. 정치에 대한 이런 여론조사 같은 건 많은데 좀 문화적인 면은 좀 적어서 예전에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시, 가요, 소설가, 영화배우, 영화 감독 이런 여론조사들이 이렇게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본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우리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되기도 하니까 YTN도 해마다 이런 걸 보도해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1년 동안 YTN에서 돋보였던 성과로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것은 여러 뉴스 콘텐츠가 상당히 다양하게 강화가 됐다는 점입니다. 일단 말할 필요도 없이 돌발 영상이 부활을 했고요. 그 외에도 자막 뉴스, 3분 뉴스, 팩트와이, 퀵터뷰, 뉴스 TMI 등 여러 가지 뉴스 안에 작은 코너들 또는 콘텐츠가 영상 콘텐츠가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이 모든 코너들 콘텐츠들이 최근에 모바일 환경에 상당히 적합한 형태, 시간, 또 내용으로 나오고 있고 그 뉴스의 질도 상당히 좋아서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꼽자면은 보도의 질도 과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개선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지난 시청자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잇따랐던 연예인의 사망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YTN에서는 선정적인 보도를 사망 전후에 걸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요. 결국에는 뉴스가 보여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권력 감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시민의 입장, 시민의 권리, 사회적 약자의 관점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이런 부분을 대변해주고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가 또 뉴스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의무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을 잘 보여준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중립성을 지키면서 YTN만이 보여줄 수 있는 뉴스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 뉴스 보도와 관련된 역량을 좀 더 키워나가는 노력을 했으면. 자막은 눈으로 보여지는 언어 정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아동 강제노동 실태 이거는 다른 매체에서 볼 수 없었던 보도인데 정말 당당한 질문을 했는가에 대한 기자 스스로의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YTN이야말로 참 객관적이고 정말 공정한 보도를 한다고. 조직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도 상당히 혁신을 위한 전제가.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더 많은 좀 대화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해당자를 꼭 이 언론에서 노출하는 건 좀 조심스럽게. 과다한 단독 보도 경쟁 이런 것들이 언론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측면에서도 그래도 구성원들이 보여준 노력 덕택에 상도 받았고 또 뉴스의 다양화도 많이 현실적으로 부각된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나 혁신을 하려면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투자하는 시간도 일정 정도 길어야지만 또 성과도 이제 나오는 법인데 그런 지점에서는 YTN이 뉴스의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신경 쓰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정치부 뉴스를 쭉 보면서 당당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좀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쭉 켜놓고 있으니까 또 저 사람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또는 섭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섭외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리고 질문도 사실은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질문이 아니면 또 출연 자체를 굉장히 꺼리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저기 횟수를 이어가면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 또 여야 성비 이런 거 다 따져야 되는데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정치인에게 또 당당하게 질문하겠다라는 이제 타이틀을 내걸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질문도 서슴없이 해야 사실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면서 이런 말은 조심해야겠구나 또는 이런 인식은 내가 바뀌어야겠구나를 저는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저널리즘을 통해서 또 다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정말 당당하게 송곳 같은 질문 좀 뭔가 유의미한 질문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정치부에서 이 당당당을 정말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질을 좀 높이는 그런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YTN의 2019년은 변화를 꾀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과 포맷을 도입하고 보도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변화의 노력이 눈에 확 띄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속, 정확, 공정이라는 불멸의 보도 기본은 당연히 준수하면서 고객, 즉 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는 흥미성을 배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뉴스 앵커의 퍼스널리티를 좀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앵커의 캐릭터를 어떻게 살리느냐는 시청률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그것이 지명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자를 좀 육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는 다양한 20여 년이 넘은 동안에 YTN에 종사해온 그 경험과 경륜과 그리고 전문적 지식들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이제 아마 언론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출입처 페이지 관련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출입제도는 권한복합체로서 출입처와 언론사의 그 호의적 관계를 유지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열린 사회, 정부와 사회를 넘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언론의 취재 관행도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입처 폐지 혹은 출입처의 무한 확대를 위해 출입처에서는 사안별 브리핑 예고 제도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는 그거에 걸맞는 분야별 전문 기자를 양성하고 육성하고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YTN은 근데 정치 뉴스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상당히 공정성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고, 몇 달 전에 저희가 조국 뉴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리뷰를 했을 때 상당히 객관적인 소스로부터 뉴스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정치적 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뉴스들이 작아지고 이게 균형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시간과 뉴스의 질을 더 많이 확보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제 기억에는 YTN이 적극적으로 기획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뉴스들에 대해서 정말 투자한 것도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 외신에서는 환경 뉴스가 요즘 정말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뭐 EU에서도 그린딜 정책이라든지.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뉴스가 사실은 과학 뉴스로 치부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뉴스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국제적인 트렌드라든지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대해서도 조금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왔던 그린딜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아젠다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고 갈 뉴스는 아닌데 그런 좀 심층적인 분석이 외신에 있어서는 현저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방송 언어의 공공성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YTN은 뉴스 채널이기 때문에 정확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정리하는 자리에서 제 전공을 살려서 YTN의 언어 표현 중에서 특히 이제 자막과 관련한 그런 정확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막의 정확성 또 자막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장 부호입니다. 쌍따옴표, 호따옴표, 쉼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이 흔하게 쓰이는 문장 부호입니다. 쌍따옴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다라고 하는 뜻일 텐데요. 사실은 쌍따옴표를 써놓고 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이 YTN에서 그냥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한 말을 편집한 경우인 것을 좀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편집한 내용이 그 사람이 직접 말한 것으로 시청자들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직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몇 년 전에 있었던 언론 정상화와 유튜브, 넷플릭스 등으로 인한 미디어
판도의 변화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화되면서 똑같은 과제가 생긴 게 어떻게 새롭게 자신을 태어나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과제가 같이 와버린 거죠. 과연 YTN은 그 두 개의 자기를 이제 정상화되면서 자신의 모습을 빨리 미디어 판도의 변화에 맞춰서 잘 추슬려서 변신을 했는가 뭐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될 텐데 뭐 큰 점수를 주기에는 좀 주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작과 관련해서는 YTN이 뉴스 가치에 대해서 한번 재평가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데서 좀 벗어나서 지금 생활에 여러 가지 그 국군하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묶어놨던 경계들이 다 흐트러지고 있는데 그는 너무 뉴스 가치에 대해서 고답적인 형태로 있는 것 아닌가 그 부분도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한 분이 말씀해 줬는데 이제 미디어나 과학과 관련된 사이언스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치 경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연예와 관련된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도 기계적 중립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객관성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라고 하는 것. 저는 기계적 중립성에서 가장 손해보는 쪽은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간의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낸다. 그건 전 중립이라고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통로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도 결국은 그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온갖 제언들의 총화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 이렇게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YTN 뉴스를 보고 억울하다고 느끼거나 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건 그 팩트 자체가 전달되는 것이 그걸 누락시키지 않고 의도를 가지고 누락시키지 않고 잘 보여주면 공정성과 신뢰도는 커질 수 있을 거다. 회사를 알리는 이런 작은 그 캠페인성이 저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달라도 처지는 달라도 듣는 곳은 달라도 목적지는 달라도 생각은 달라도 YTN을 봅니다 해서 그 문장을 좀 이어가려고 그러는데 왜 그대로 보여주니까 있는 그대로 영상 그대로 팩트 그대로 맥락 그대로 이런 그 얼개로 그 뉴스를 좀 한번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억울하지 않으니까 상처받지 않고 그걸 보면서 약간 앞으로의 대책도 이렇게 생각해보고 솔루션도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그런 YTN이면 좋겠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새해 좋은 일만 항상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모두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